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프로의 시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타이탄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 함께 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시장에서 노이즈가 될 만한 뉴스도 있고 조금 긍정적인 뉴스에 반응하는 종목들도 확인이 되고 이렇습니다.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지요? 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전 세계 시장을 덮친 미국의 관세 전쟁 공포에 대해서 한번 토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 헤드라인을 또 민감하게 잡는 기사들도 많더라고요. 거기에 또 너무나 좀 당혹스럽게 반응하고 있는 우리 시장을 보면서 약간 로이로제성 반응인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민감도가 어쨌든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일단은 저희가 조금 안심을 하긴 했잖아요. 캐나다하고 좀 멕시코 관련해서는 직전에 바로 관세부가 좀 유예하겠다. 이거 보류입니다. 철회한 거는 아닌데 그래서 약간은 한숨 돌린 상태죠. 이것 때문에. 네, 일단은 사실은 지난 주말에 뉴스가 좀 너무나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월요일 같은 경우는 좀 급락이 불가피하겠다라는 좀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다 다를까 좀 과매도가 좀 상당히 나온 모습. 다만 다행히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 지금 월요일 급락을 지금 화요일, 오늘 같은 경우 좀 훌륭하게 좀 메꾸고 있습니다만 네. 어떻게 보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관세에 집착을 한 이유가 뭘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된다고 하면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는 소득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미국 자체에서 걷는 소득세를 좀 낮추고 네. 그러니까 외국 관세를 좀 올림으로써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세금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부담해서 좀 많이 나오게 하려는 좀 그러한 좀 어느 정도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소득세에서 좀 관세로서 어떤 세수의 전환을 좀 꿈꾸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관세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을 돌아온다라는 좀 어떤 그런 우려가 있었던 부분들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지금 미국의 내국세를 조금 내리려고 하는 좀 트럼프의 어떤 의도 이런 부분은 분명히 저는 이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관세를 무조건 올린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월요일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이거를 협상의 지렛대로 쓰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좀 캐나다나 멕시코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서명을 한 이후에 발효 한 6시간 전에 지금 이제 통화를 하면서 극적으로 좀 연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장이 됐다고 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발효가 안 되거나 혹은 끝난 건 아닙니다. 한 달간의 좀 유예를 줬는데 사실 트럼프가 이렇게 이 캐나다와 멕시코와 관련돼서 확실하게 좀 어떻게 보면은 관세에 대한 부과를 의지를 보였던 것은 이제 제가 이제 중국과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 대한 어떤 수출과 관련된 적자폭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많이 줄이는 상황에서 캐나다와 멕시코가 그 사이를 좀 들어왔다라는 분명도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그거와는 별개로 지금 펜타닐이라든지 지금 국경 수비와 관련된 부분들도 상당히 큰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사실 거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펜타닐에 대해 거의 노이로제를 좀 표할 정도로 네. 지금 마약과 전쟁을 선포하는 상황에서 중국에서 원재료가 들어오고 그거를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제조해서 미국으로 들어온다는 좀 의심을 좀 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그래요? 또 이제 불법 이민자들과 관련돼서 확실히 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무역 수지와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펜타닐이라든지 여기에 더해서 불법 이민자 관련된 부분까지 좀 같이 겹치게 되면서 어쨌든 주요 타겟으로 좀 먼저 떠오르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한 달 유예 기간이 된 거고요. 이에 따라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지금 국경 강화를 위해서 1조 7천억, 약간 캐나다로 13억 달러를 들여서 바로 이제 국경 수비를 강화하겠다는 좀 선포를 했습니다. 조치를 하면서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또 이제 펜타닐 밀반입과 관련해서 미국과 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는 이런 어떤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캐나다와 멕시코 같은 경우가 지금 한 달 유예 기간 동안에 어떠한 좀 발빠른 대처를 하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입맛을 좀 구미를 땡기는 좀 어떤 협상 카드를 좀 낼지에 대한 부분도 저는 분명히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을 좀 자극시키지 않을 만한 네. 좀 카드를 들고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야지만 또 시장이 안정이 될 것 같은데 한 달 기간 동안 어떻게 또 밀당 진행될지는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간밤에 뉴욕장이 빨간불로 마감이 된 게 백악관 측에서는 중국과 곧 통화할 거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밝혔는데 기자들이 또 질문을 던졌거든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근데 서두르지는 않겠다라고 또 이 발언을 또 했다고 해서 너무 밀당이 좀 심해지니까 약간 지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중국과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중국과 관련돼서는 제가 볼 때는 확실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캐나다, 멕시코가 지금 트럼프 2기 때 좀 많이 좀 부각이 되면서 중국은 살짝 좀 어떻게 보면은 견제를 덜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은 관세를 매기고 있는 상황에서 플러스 10%를 더 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캐나다, 멕시코에 비해서는 이미 관세를 중국은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의 좀 어떻게 보면 시간 딜레이를 통해서 더욱더 유리한 협상 고지를 잡겠다라는 좀 어떤 그런 의지가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멕시코와 캐나다 같은 경우는 합의 조건이 펜타닐과 국경이라고 한다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펜타닐과 파나마 운하가 일단은 표면적인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또 펜타닐이군요. 네, 여기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료가 중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네네. 그 재료를 갖고 이제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만든다. 왜냐하면 이 마약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강력한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층이 좀 펜타닐에 많이 좀 노출돼 이제 있기 노출이 돼 때문에. 있고 맞아요. 마약에 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강도 있겠습니다만 표심을 생각하게 되면 당연히 펜타닐에 대한 또 노이로제를 어떻게 보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공화당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중국을 좀 더 강하게 때리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어제 좀 시장을 보면 우리나라 시장도 급등을 하다가 오후에 약간의 좀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바로 이제 이 관세와 관련돼서 미국의 어떤 대응을 중국이 또 강하게 반박을 하면서 네. 우리도 관세를 매기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뉴스가 나왔지 않습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도 상당히 1기에 비해서 2기는 좀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거기에 건다고 하면 오히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강하게 좀 저항을 하고 있는 상황. 뭐 WTO에 제소를 하겠다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좀 이제 통상 합의에 관련된 부분을 좀 진행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중국도 좀 기싸움에 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캐나다, 멕시코와는 달리 좀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저희가 또 이제 주목해봐야 할 것이 뭐냐면 요게 이제 보니까 도미노처럼 유럽, 우리나라, 뭐 태국 다음 순서로 지금 오는 어떤 그러한 좀 모습이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지금 EU와 관련돼서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좀 강하게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왜냐하면 타깃이라고 했잖아요. 네, 예. 미국이 지금 약 우리나라 돈으로 513조, 그러니까 3,500억 달러의 지금 적자를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뭐 EU에 지금 뭐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좀 파는 부분이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중국에 대한 부분이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EU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런 측면에서 뭐 지금 태국 같은 경우도 뭐 방산에 대해서 좀 미국 방산을 좀 미리 구매하겠다, 조 단위로 구매하겠다는 좀 발표를 하면서 지금 상당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이제 대미 관련돼서 무역에 흑자가 나오는 기업들 혹은 뭐 이제 네. 국가들 같은 경우는 다 준비를 해야 된다. 밑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 지금 이제 중국과 관련된 부분에 좀 뜨거운 뉴스가 있습니다만 EU, 뭐 태국, 뭐 우리나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런 쪽에서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좀 관세에 대한 두려움이 좀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뭐 우리나라도 분명히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도미노식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노이즈가 길 거다, 관세 관련해서는.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보복 관세에 대한 발효 시점이 10일이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인데 그 전까지 이제 트럼프와 시진핑의 극적인 타협이 나올 만한 전화 통화가 있을까? 요게 아니게 된다면 계속해서 시장에 많이 출렁일 수가 있는 거겠죠? 미중 간의 분위기에 따라서요. 일단은 좀 이 단기적인 충격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일단 네. 뭐 시장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정도로서 지금 이제 이런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만 트럼프 1기 때를 좀 생각해 보면 네네.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는 1년간 거의 좀 너무 힘들었던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게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경험치라든지 지수 자체가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높은 상단에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반영한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좀 하방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지력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일기 때 어떤 경험을 좀 떠올려 보게 된다고 하면 길진 않더라도 어떤 단기간에 제가 볼 땐 충격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좀 정치적인 공백이 있다는 점 네.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관세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사회에 여러 가지 어떤 매크로 지표적인 변화 부분들 그리고 안전자산의 추이는 어떨까 굉장히 강합니다. 금과 달러를 보면은 표면적으로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거를 좀 잘 체킹을 하면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플레 걱정이 너무 커질 것 같고 이렇거든요. 어떻게 어떤 산업에 투자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많아지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은 말씀하셨던 안전자산, 특히 이제 골드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르고 올랐어요, 있죠. 간밤에. 엄청 예.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좀 투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강달러와 관련돼서 제가 볼 때는 좀 수출과 관련된 기업들의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한 표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수출 기업들. 네, 왜냐하면 예.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은 결국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기대감이 조금 멀어지고 있는 상황,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 환율이 올라가게 되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수출주와 관련된 부분에 좀 더 점수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좀 이런 어떤 차트를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사실 멕시코 관련돼서 이제 관세를 매긴다라고 했을 때 급락했던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제 기아입니다. 기아. 왜냐하면 네네. 지금 현대 기아차가 수출의 어떤 한 몫을 하고 있는데 기아의 지금 공장이 멕시코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사실 이제 월요일 날 상당히 좀 급락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 그렇게 된다고 하면 수출과 관련돼서도 이런 나라들과 좀 연관성이 없는 어떤 그 모멘텀을 좀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숫자가 나오면서 수출과 관련된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라 생각해 봤을 때 얼핏 떠오르지 않습니다만 제약바이오 섹터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아마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가 지금 뭐 매출 4조 원 이상의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작년에 좀 거둘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좀 얘기가 좀 나오면서 어쨌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호실적으로 좀 발표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국내 매출 비중이 3%밖에 안 됩니다. 97%가 거의 해외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중에 90% 이상이 유럽과 미국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뭐 이제 어떻게 보면 바이오 시밀러 업체이긴 한데 물론 이제 지금은 CDM으로서 변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 주요 매출이 대부분 유럽과 미국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좀 투톱이라고 불리는 좀 큰 업체들 물론 이제 전통적인 우리가 말하는 제약사는 아닙니다만 CMO 쪽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해외에서 대부분 좀 매출을 내고 있는 상황, 여기에 또 호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실적과 관련된 숫자, 여기에 또 강달러와 대비해서 좀 이런 부분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뭐 이제 유한양행이라든지 또 여기에 더해서 뭐 휴젤 같은 뭐 이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이제 FDA 승인 이후에 상당히 좀 매출에 대한 효과가 좀 드라마티컬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제약사 혹은 뭐 바이오 시밀러를 비롯한 뭐 바이오 테크 같은 경우는 마일스톤에 대한 부분도 결국 달러로 수령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네. 강달러에 대한 부분을 좀 볼 수 있는 그러한 제가 볼 때는 수출주 중에 제약바이오 섹터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또 심오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네. 저는 이게 관세하면은 그래 인플레 그럼 인플레 있으면은 금리 인하 지연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삼각축이 형성이 되잖아요. 네. 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이 되면은 바이오에는 굉장히 불리할 것 같고 투심 안 좋아질 것 같은데 하는데 그건 또 아니네요.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봐야 되겠어요. 네, 일단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횟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전망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지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가 또 말이 바뀌고 있는 상황. 근데 그런 부분을 저는 이미 시장에서 좀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그것보다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 않은가. 네. 그래서 금리에 대한 기대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10년물 국채 금리가 안정돼 있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제약바이오 섹터의 투심 자체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쪽을 좀 체킹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종목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오늘 가지고 오셨던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감 있게 사실 종목 추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볼만한 종목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네, 일단은 좀 두 가지 종목을 갖고 왔는데 일단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전통 제약바이오보다는 좀 바이오텍으로서 네. 특히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ADC 플랫폼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전 세계 트렌드로 모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뭐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강하던데요?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뭐 ADC 플랫폼 쪽에서는 리가켄 바이오가 어떻게 보면 대장이긴 합니다만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ADC 플랫폼에 좀 뛰어들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ABL 001 담도암 환자 대상으로 한 임상 2상, 3상 톱라인이 좀 1분기에 공개된다고 하는 점 제가 볼 때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제 생각에는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번에 좀 마일스톤에 대한 수령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차트를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작년 10월 17일 날 기록했던 전고점 43,300원까지 거의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주가 자체는 지수 자체는 힘들다 하더라도 지난 월요일, 화요일, 오늘까지 보게 된다고 하면 주가는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의 흐름과는 좀 별개로 움직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큐로셀이라는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최초의 카티 치료제 안발셀 관련된 이제 회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이 종목을 갖고 온 이유는 이제 첨생법이 2월 달에 아, 맞네요. 이제 시행 네. 이제 이번 달에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와 관련된 이슈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이 카티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도 어떤 세포 치료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첨생법과 관련돼서도 한번 좀 움직일 수 있는 좀 그러한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이 두 종목에 대한 관심 가져보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쉽지 않은 변동성 장세 속에서 두 종목 저희 잘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관세할 전쟁이 시장을 당분간 많이 좀 괴롭힐 것 같은데요. 네, 이 안에서는 투자 전략이 조금 더 명확해야지만 승산 있는 네, 전략과 어떤 수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금 넓은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구체적으로 언급됐던 종목들도 한번 타진해 보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윤여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